어, 운은 사실 사주에 들어있는 거나 아니면 점을 봤을 때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저는 모든 운은 사람에게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인연을 만나면 좋은 운이 들어오고 나쁜 인연을 만나면 나쁜 운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굉장히 새로운 인연이겠죠. 그래서 이 새로운 인연이 여러분 인생에 좋은 운으로 작용하길 바라면서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요,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이렇게 부품을 막 조립하는 사진이 보이시죠? 그 대부분 사람들은, 공장에 노동자들이, 그냥 조립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놀랍게도 이 사진 자체가 학교의 전신, 학교의 오리지널에 대한 사진입니다. 학교는 예전에 산업혁명 시대에 이 노동자들이 부품을 조립하던 공장에서요, 이 부품이 기계가 간단하게 조립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여기에다가 책상을 깔아놓고 국영수 사과를 가르쳐서 사회에 필요한 노동력을 길러내는 기관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학교에 너무 많은 것을 의존하고 굉장히 올바른 시각으로 보고 있지만 학교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사회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을 전부 A급의 학생들을 A급 회사에서 고용을 하고 B급 학생들은 B급 이제 회사에서 고용을 하는 방식으로 사회에 필요한 노동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학교의 역할은 훌륭한 노동자들을 좋은 회사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지, 본인의 사업을 하거나, 본인의 자유를 찾게 하거나,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기관은 우리의 착각과 다르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 학교에서 이제 A급 학생으로 길러진 삶을 살았는데요. 태어나서 엄마 아빠한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가면 된다라는 말을 삶의 진리인지 알고 저는 듣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 삶의 로드맵에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는 거 말고는 인생을 더 멋지게 사는 방법이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가는지에 대한 선택지조차 없었던 그런 굉장히 평범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 얘기뿐만 아니고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가 이 길 말고는 전혀 다른 길이 없는 것처럼 각본을 써놓은 그 로드맵 위에서 열심히 살기만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 길보다 더 멋진 길이 있고 그 길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좀 더 다양한 생각을 하고 다양한 선택지들을 고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이 길이 진리인지 알고 살았기 때문에 이 스크립트된 내 각본이 짜여진, 근데 그 각본을 내가 짠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가 짠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그냥 이 길만 생각하게 세뇌시켜 놨다라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티드, 각본대로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언스크립티드 해라.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라 인생은 더 풍요롭고 멋지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 있었고요. 이 활자 그대로 언스크립트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잘 모르기도 하고 심지어 이 책을 읽었다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사고의 틀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새로운 개념이 책 한 권으로 자리 잡는 거는 무리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저는 25이었고 지극히 평범한 제가 아까 말했던 누군가 써놓은 그 누군지 모르지만 그 각본대로 사는 게 인생의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물론 제 주변에는 많이 없었지만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수입차들, 그리고 잘 사는 부자들, 그리고 이 세상에 깔린 어떤 건물들 중에 하나는 전부 다 주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삶이 존재한다는 건 알았지만 일반적인 나에게 주어지는 삶은 아니라고 많은 꿈들과 희망들을 접고 살았던 젊은 25이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올해 이제 37이 되었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이 뉴스킨을 만나서 저는 내가 이 길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도 그들의 인생처럼 멋지고 끼깔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라고 하는 게 저는 인생에 있어서 조금 쇼크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간까지 난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이 열심히 살아온 25살과 앞으로 5년, 10년을 더 지켜본다고 한들 나의 30이나 40이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바뀌지 않겠다는 결론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도구를 바꿔야겠다. 내 인생을 진짜 멋지게 살고 싶다면 열심히 산 걸로 위로할 것이 아니라 진짜 멋진 인생으로 갈 수 있는 도구를 적극적으로 취해서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뉴스킨을 만났고 시작할 당시 저도 혼자였습니다. 혼자였고 팀도 없었고 그리고 제가 제 스스로 직원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작하면서 제가 일으킨 매출은 당연히 0원이겠죠. 근데 이제 10여 년이 지난 지금 저는 100억 정도에 대한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의 오너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요. 단편적으로 차를 보면 시작할 때는 물론 차가 없고 이제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걸어 다니면서 진짜 꿈 하나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눈앞에 있는 전 비전을 본 게 아니고 제 미래에 있는 비전을 보고 진짜 열심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업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때 탔던 차가 이제 이 모델이었고요. 지금은 이 세컨카로 제가 너무 타고 싶었던 이 이쁜 차를 하나 타게 될 정도로 인생이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여행 너무 마려우시죠? 그냥 당장 내일이라도 갈 수 있는데 가고 싶은 사람과 갈 수 있는 삶은 현실이고요. 누구나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휴가철에만 놀러 가야 되는 거 아니고요. 참 세상에 너무 좋은 데가 많은데 여기 저희 어머니인데 가면서 가족이랑 한번 와야겠다라고 결심은 하지만 참 그런 일들이 쉽진 않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 가족들에게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이게 또 글로벌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 미국을 가거나 해외를 여행하면서도 거기에 가서 제가 인생이 바뀐 스토리들을 들려주는 멋진 일을 하게 되니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영상을 보니까 더 해외를 나가고 싶네요. 그리고 저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사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인생에 있어서 어떤 멋진 장면들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꿈조차 꾸지 못하는 슬픈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팀들에게 진짜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는 많은 장면들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바로 계약했던 집인데 이 테라스 30평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제 아들이 사계절을 다 느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성공은 어쨌든 사람 사이에서 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날 스스로 내가 혼자 서서 이뤄낸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살려고 부모님들이 행복해하세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시작한 사람들이 같이 멋진 삶들을 같이 자리를 뽑았거든요. 누리고 있는 것 자체가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 할 때는 사실 제가 다니는 학교에 책 한 권 사놓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전국에 멋진 도서관들을 지어주는 그런 행복한 일들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저는 지난 10년간 이렇게 삶이 많이 바뀐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건 바닥부터 누구의 도움도 없이 제 스스로 이 모든 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짜 그 자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사람들이랑 언제든지 내 인생에서 필요한 것들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그 멋진 자유라는 걸 제 본인의 인생에 취하고 싶은
의사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건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원하지만 내 인생에 이 자유라는 단어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라고 결정하는 사람과 아니어도 돼. 난 조금 속박당하거나 통제당해도 상관없어. 지금 그냥 편안하게 살래.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 두 사람은 선택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해빙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에 나온 문장인데요. 대부분의 사람, 대부분이 아니고요. 이제 모든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35억에서 80억 정도를 벌 수 있는 운을 다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해요. 그럼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무조건 본인의 인생에 80억이 있다고 상상해 보시겠어요? 그럼 이 80억이라고 나에게 주어진 이 조건을 내가 충분히 누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본인의 인생의 시작점에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진 이 80억이라는 돈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죽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아까 말한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그냥 열심히 사는 게 답이다라고 하는 그 각본대로 살도록 누가 끊임없이 세뇌를 시켰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부자가 되는 걸 믿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믿지 못하면 인생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믿는 것도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자가 되는 것을 믿는 것을 선택하신다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오늘부터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내 통장에 돈이 없어. 하지만 세상에 가장 많은 돈이 풀려있는 머니러시의 시대입니다. 올해 한국에 그 시대를 통틀어 가장 많은 돈이 풀린 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돈이 풀려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적게 벌지도 않습니다. 많이들 벌고 고소득자가 정말 많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데 왜 이렇게 부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들은 적은지, 소득이 많은 것과 부를 축적해 나가는 것과는 굉장히 별반 다른 얘기니까요. 소득의 대부분을 굉장히 많이 벌매도 불구하고 본인의 삶을 유지하는 데 다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써버리고 나니까 남는 건 없고 결국은 끊임없이 돈을 벌어야 되는 구조에 우리 모두가 노출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수입이 이렇게 많은데도 남는 게 없고 결국은 다 써버리니까 계속해서 진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벌기만 벌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굉장히 다양한 수입원을 내가 다각화해야겠다. 다양한 수입원을 마련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이 풀린 많은 돈을 사람들이 현혹을 시켜서 이 돈을 사기로 몰아가게 하는 진짜 많은 집단들이 많은 사람들이 방금 지나가는 그 버스를 놓치는 심정으로 지금 당장 뛰어들지 않으면 뭔가 기회가 날아갈 것만 같은 수많은 현혹된 그런 투자처나 아니면 주식, 부동산 등에 투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조금은 이제 할아버지가 결국은 모습은 굉장히 혐오스러웠지만 결국 그 지아라는 사람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그 할아버지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과 다르게 진짜를 가르쳐주고 진실을 얘기하는 것들에 굉장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늘 이 혼돈의 시기, 하지만 돈은 무척이다 많이 풀린 이 한국 시장에서 내가 어떻게 정신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궁극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같이 나눠보고자 하거든요. 사실 소득의 금액보다 훨씬 중요한 건 소득의 질입니다. 물론 금액도 중요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부자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사실 1년 동안 베스트셀러를 하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20년 동안 이 베스트셀러를 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여기 있는 이 표이거든요. 이 표를 보면 4분면이라고 해서 전 세계 모든 직업을 4분면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이제 직장인이고요. 여기가 이제 자영업자, 가게 한 2-3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업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회장님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를 하고요. 투자가는 우리가 하는 이제 주식이나 그런 펀드 같은 게 아니라 정말로 이 투자를 업으로 삼아서 크게 부를 구축하는 분들을 투자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사분면에 속하지 않는 직업은 하나도 없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도 돈을 많이 법니다. 물론 여기 있는 금액과 비교했을 때는 비교도 안 되게 돈을 못 벌죠. 하지만 요즘 직장 생활 하거나 자영업만 해도 그냥 먹고 살 만큼은 잘 버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시간과 돈을 맞바꿔서 벌기 때문에 중요한 건 돈을 소득이 지금 많고 적고를 떠나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의 소득의 질을 유지하고, 소득의 금액을 유지하고 싶으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요. 내가 조금이라도, 덜 열심히 일한다면 소득이 깎이는 거는 감수를 해야 되는 분면인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사업가들이나 투자자는 시간을 맞바꿔서 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 시간에 거기 없어도 돈을 들어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예전에는 제가 길게 설명했지만 많은 분들이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알게 되시면서 이 파이프라인적인 구조.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시스템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심지어 그 시스템이 점점 레버리지 돼서 내가 일을 하지 않는데도 점점 돈이 늘어나는 구조. 그런 구조를 많은 나의 수입원 중에 한 개 정도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 B나 I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버는 수입이 없다면 사실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거를 결정하는 것과 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 생계를 유지해서 그냥 내가 먹고 살만한 삶을 70년, 100년씩 유지하려고 세상에 태어난 건 아니겠죠. 인생에 있어서는요, 진짜 멋지고 누릴 수 있고 뭔가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뭔가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정도에 만족하지 않는 본인의 인생을 높이 평가하신다면 진짜 인생의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멋진 인생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본인의 삶에 대한 애정이 결국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뿐인 그 내 인생을 통제당하기 싫다. 뭐 남편이든 직장 상사든 내가 누구에게든 통제당하지 않고 내가 통제하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멋지게 펼쳐가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벌고 싶어서 수입을 다각화하고 이 물통 저 물통 계속 물통을 늘리는 데 집중을 하지만 결국은 수입이 좀 더 늘어난다라고 해서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차가 바뀌고 집이 조금 더 바뀌는 정도지 결국은 내가 돈을 버는 일에서 손을 떼지 못한다면 인생에 있어서 삶이 바뀌는 일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대로 돈 버는 일이 끝난다면 인생에 있어서 누리고 꿈꿀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결국은 저는 삶을 바꾸려면 돈 버는 일을 끝내고 내 인생의 자유를 얻고 싶다면 소득을 하나 더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소득 중에 사분면이 바뀌어서 들어오는 소득이 있는가가 훨씬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내지 못하지만 제가 아까 말한 그 시스템적인 소득이 있으려면요. 이런 식으로 자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산은 이제 건물이 자산이고 그 자산을 통해서 들어오는 월세는 저희가 이제 시스템 소득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시즌에 굉장히 많이 캐롤이 울려 퍼지고 있지만 이 머라이어 캐리 같은 사람들이 노래가 자산이고 그 저작권에서 저작권료를 받는 것이 결국은 자산 시스템 소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백종원 씨는 어떤 시스템 소득을 받고 있을까요? 이분은 한 기업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보면 가게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고 닫는다고 자기 시간이 없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노력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 노동력을 투자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간이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데 이분 어떻게 시간이 왜냐면 자영업 하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게를 수천 개씩 하면서 어떻게 맨날 시간이 남아서 TV도 출연하고 여러 가지 방송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은 가게를 하나 운영해서 셔터문을 열고 닫는 사람이 아니라 이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팔아서 많은 사람들이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게 판권을 파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가라고 부르는 거죠. 이 세 가지 소득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화장품 방판이라 알고 있는 이 뉴스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소득의 백종원 씨의 소득과 똑같습니다. 아이템을 물론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려면 커피가 필요하듯이 커피가 맛이 없으면 프랜차이즈라는 것 자체가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는 내가 한 개의 가게를 잘 운영하는 게 아니고 1000개씩 되는 가게가 전부 다 잘 운영이 되어서 그들도 많은 돈을 벌어가야 프랜차이즈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맛없는 것은 식당으로 쳤을 때는 프랜차이즈 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성립을 하지 않는 거죠. 저는 사업을 10년 전에 시작을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에이지락이라는 제품이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하나씩 런칭을 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 돌이켜 생각했을 때 이 1년에 한 번씩 주어지는 신제품의 런칭이라고 하는 신제품 런칭이 없었다면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 대부분의 큰 대기업들은 결국은 매년 신제품을 발표하면서 회사의 성장을 도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뉴스킨 사업을 접했을 때 에이지락이라는 게 기술이 개발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에이지, 나이를 잠근다는 거죠. 이 기술은 피부에 적용하면 피부가 젊어지고요. 몸에 적용하면 몸이 젊어지고, 간에 적용하면 간이 젊어지고, 치아에 적용하면 치아가 젊어지는 무궁무진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의미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 회사가 약속을 따박따박 지켜서 신제품을 런칭하면서 평범한 제가 그 신제품을 통해서 매년 조직을 확장해서 이 백만장자라는 타이틀까지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메타라는 그 제품을 런칭을 했고요. 이 제품을 런칭을 할 때마다 사실 세계에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R&D에 비용을 투자해서 멋진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올해까지 한 번도 세계 1등 자리를 놓치지 않는 뷰티 디바이스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진짜 이 제품력 하나는 세계 최고다.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행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메타라는 제품은요, 완전히 다른 시장을 여는 신호탄이었거든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에이지락, 유전자 레벨의 그 시장을 가지고 10년 동안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장내 미생물을 통해서 이 10년이란 시장이 유전자 10년만큼 열릴 텐데 이 앞으로 열리는 10년은 얼마나 많은 백만장자가 나타날지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시점이거든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건 사실 장내 미생물에 대한 이야기고 결국은 이 유전자가 모든 걸 컨트롤하는 줄 알았더니 대부분 사람들 장 속에 있는 이 미생물이 몸의 면역과 건강에 대부분을 관장하고 컨트롤하고 있더라라는 새로운 이론이 발표되면서 이 장내 미생물을 컨트롤하는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아직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킨이 7년 전에 그 마이크로바이옴에 해당하는 기술을 적용해서 진짜 장내에 있는 미생물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메타라는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처음 나왔을 때 40분 만에 600억이 솔드아웃 되고 또 40분 만에 1000억이 2차 판매에서 솔드아웃 됐고요. 지금은 이제 10월에 런칭이 되온 이후에 한두 달 정도 소비자들이 섭취를 하고 있는 기간인데요.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내가 메타를 먹는 동안 너무 예뻐져서 끊지를 못하겠다. 메타를 먹고 나니까 몸이 젊어지고 얼굴이 젊어지고 건강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거울을 보는데 계속 예뻐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뻐지는 게 끝도 없이 일어나니까 메타를 끊으면 예뻐짐이 끝날까 봐 끊지를 못하겠다는 얘기랑 하루의 컨디션이 전날 메타를 먹고 난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전날 메타를 안 먹고 자면 다음날 아침에 후회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생활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나온 TV 방송인데요. 결국 내 몸의 면역과 건강을 떠나서 비만을 탈출하려고 하더라도 내 장내에 비만 세포가 많으면 탈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식이요법을 하고 운동을 많이 해도 내 장내에 비만 세포가 살아 숨쉬면 아무리 적게 먹어도 운동해도 살이 안 빠지는 지경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내 장내에 있는 비만 세포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저는 그게 메타와 직결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TR90T라고 하는 저희 온몸을 다이어트하는 제품과 메타를 같이 섭취를 했더니 여기 중간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메타 없이 살을 뺄 때와 메타를 먹고 나서 살을 뺄 때 이렇게 확연히 달라지는 걸 보면서 저는 이 메타를 접한 사람
사람 중에 끊을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의 크기가 가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멋진 제품들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렇게 내가 소비자로 있거나 물론 대리점 점주처럼 제품만 팔아도 상관이 없지만 저는 제품을 팔아서 만든 마진 정도를 받으려고 선생님을 그만둔 건 아니거든요. 나는 평범하지만 그리고 나는 내가 제품을 개발할 그런 힘조차 없었지만 내가 꿈 하나로 여기에서 주어지는 이 멋진 회사와 이 제품들을 통해서 이렇게 내 스스로 프랜차이즈를 낼 수 있는 사람. 내가 꿈을 이뤘으니 당신도 꿈을 이뤄보라고 한번 본인의 인생을 바꿔낼 사람들을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해서 그들이 잘 되게 해줬을 때 내가 벌 수 있는 수입을 통해서 인생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혼자일 때 혼자 쓰거나 내가 제품을 전달하는 사람도 좋지만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본인의 인생을 호락호락하게 산 사람은 없거든요. 홍대에서 프랜차이즈 여러 개 경영했던 사람, 그리고 5만 팔로잉 인플루언서, 그리고 잘 나가는 육회집을 했던 사람, 대기업 최연소 부장 이사였던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본인의 인생을 이루기 위해서 더 궁극적으로는 내 인생에 돈 버는 일을 끝내고 진짜 시스템이 알아서 굴러가서 더 큰 돈을 자동으로 들어오는 수익을 만들고 인생의 진짜 중요한 것들을 꿈을 이뤄내고 중요한 것들을 지켜내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쩌면 그 자유라고 하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2년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가 1년이나 또 꽉 채워서 진행이 됐고 진짜 강제적으로 집에 격리가 되는 상황들이 이루어지면서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인생이 본인의 인생의 루틴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사실은 저희 매출이 2년 동안 20-30% 정도 전부 다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물론 온라인 비즈니스로 획기적으로 전환했고 SNS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점도 있지만 이 사업을 선택한 모든 사람들이 결국 본인의 루틴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을 했다. 그래서 저희는 2년 동안 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홈트를 하는 걸 팀으로 했고요. 같이 아침 시간에 북미팅을 하는 거, 책을 같이 쉐어하고 나눠서 읽는 이런 루틴들을 2년 동안 많이 했고 매일매일 했고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 루틴이 사람을 성장시켰고 사람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 팀이 성장하고 사업이 성장하는 거 너무 당연한 결과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드림보드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시각화할 수 있게 붙여 놓으면 모두 이루어진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사실을 알지만 믿으시나요? 믿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나는 시각화했고 학원을 외쳤고 나는 매일매일 내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암시를 주었어요라고 말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 인생을 바꾸는 거겠어? 설마 그런 것 때문에 부자가 됐겠어? 라는 의심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고요. 해보다가도 한두 달 하고 마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 이 모든 것을 열심히 했던 것이 제 인생을 가장 많이 바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림보드 믿으시나요? 저는 매년 만드는 드림보드를 볼 때마다 제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하곤 합니다. 이 드림보드 판에서도요.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저도 가족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세뇌를 당했던 것처럼 우리 가족도 평범하게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벌어서 아끼고 잘 사는 게 인생의 진리다라고 모두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거기에서 제가 갑자기 나는 내 인생에서 자유를 찾겠다. 난 부자로 살겠다라고 결정한 것 자체가 집안을 흔들어 놓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결정대로 묵묵히 저의 인생을 바꿔냈는데 지난 10년간 집중을 했고 제가 바뀌고 나니까 저희 어머니의 생각도 많이 바뀌고 심지어 저희 어머니의 삶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바뀌면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바뀐다.
그래서 나의 변화가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결국은 우리가 할 일은 변하지 않는 세상을 가지고 탓을 하고 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꾸는 정말 간단한 변화에서 인생의 삶이 바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요즘 가장 고민하는 게 아직 나이가 많진 않지만 이 멋지게 나이 든다는 거. 어릴 때는 제가 4살짜리 아이가 있거든요. 우리 아들을 매일 막 키를 재주고 키가 큰 것 같아, 큰 것 같아 하면서 맨날 키 재기를 하고 옆에 막 그 키를 적고 날짜를 적고 하면서 우리 아들은 키를 이렇게 많이 매일매일 체크를 하는데 내가 키가 다 크고 나서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는 내 스스로의 마음의 성장은 얼마나 내가 체크하면서 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키가 멈춘 시점에 마음의 성장이 멈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키가 멈춘 후에도 진짜 좋은 어른이 되고 내 인생에 많은 것들을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해 나갔던 사람들은 여지없이 키가 어린 시절 키가 크는 것만큼이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커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멈춰있는 시간을 보내고요. 누군가는 성장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마음의 키를 체크해도 끊임없이 자라는 사람이 되어서 멋지게 나이 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미 아는 것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은요, 내가 예상할 수 있는 것. 오늘의 제 강의를 듣고 아는 것과 내가 예상 가능한 것 정도에서 평가를 하거나 생각을 해 보신다면 사실 인생에서 바뀔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과 예상 가능한 것에는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게 없거든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거, 예상 가능하고 될 것 같은 범위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한계를 내려놓고 내가 시간적, 경제적 자유가 넘쳐난다. 그러면 나는 진짜 원하는 게 뭘까라는 가정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 결국 내 인생을 그 미래로 가장 빠르게 가져다 주는 길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거든요. 짧은 기간 여행을 가도 내 계획된 대로 되지 않는데 인생이 계획대로 될까요? 근데 제가 지난 10년간 사직서를 던지고 이 뉴스킨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제 인생의 꿈을 매년 이뤄가면서 느꼈던 건요. 항상 내가 용기를 내고 도전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때 내 인생은 내 짧은 머리에서 나오는 계획보다 훨씬 더 잘 풀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계획대로 안 되고요. 사실 더 잘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머릿속에 가득 채운다면 인생이 원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더 멋진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 이 인생을 다시 한번 완전히 똑같이 살아도 좋냐라는 질문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예스라고 말할 것 같거든요.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완전히 똑같이 살아도 좋을까라는 생각에 1%의 의문이라도 드신다면 본인의 인생이 아깝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의 내 인생은 이렇게 흘려보내지 않겠다. 한 번뿐인 내 인생을 진짜 다시 한번 완전히 똑같이 살아라라고 한데도 진짜 다이빙 하듯이 뛰어들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의 그런 타이밍을 다음이 아니라 오늘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